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지난해 청주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심천과 미호강에 국비 50%를 포함해 3,312억 원을 투입하는 통합 하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단 한 푼의 국비도 확보하지 못했고 앞날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계획을 대폭 축소해 자체 예산만 갖고 사업을 추진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청주시는 무심천과 미호강 통합하천 사업으로 응모해 선정됐고 2032년까지 국비 50%를 포함 3,31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심천 16.5km, 미호강 29km 등 45.5km 구간에 재해 없는 하천을 위한 치수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 힐링의 진수 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원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물거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환경부가 8억 원가량의 설계비를 기재부 심사에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3,300억 원은 언감생심, 500억 원으로 사업 규모를 줄였는데도 첫 단계부터 일이 틀어진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추진한 지역 맞춤 통합하천 사업이 기재부하고 사정거기가 없었다. 그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청주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아직 접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볼 때 내년 예산 반영은 더욱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구나 가치 공모에 선정된 21개 대상 하천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청주시는 최악의 경우 80억 원에서 100억 원가량의 자체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데크길, 전망대, 미호강 주차장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비 사업은 지역 맞춤 먼저 하고 선수사업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 되든 안 되든 전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꿀잼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는 최근 무심천과 미호강 진수공간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데 자칫 국비 없이 막대한 시비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역전세 우려 속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월세 선호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직전 전세 가격에 수십여 채의 아파트가 팔린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역전세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청주 지역 일부 지역의 경우 보통 일주일이면 소진되던 전세가 2달이 넘도록 매물로 쌓인 곳도 있습니다. 월세 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 비용 부담 증가와 역전세 리스크 증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전월세 거래량 4,800여 건 중 월세 비율은 52.7%로 전세 47.3%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1년 새 전월세 비율이 뒤바뀐 겁니다. 지역별 월세 최고 비율은 충북에서는 제천이 62.7%로 가장 높고 청주에서는 상당구가 70.9%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매 가격 추가 하락 우려에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역전세라고 하죠. 이런 것이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많이 나다 보니까 전세가 주춤하고 월세가 주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미 전국적으로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0만을 돌파한 것으로 예측하면서 당분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진보 성향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단제고 개교 1년 연기를 확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배포한 2023년부터 2029년 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을 보면 단제고는 2025년 3월 1일 개교해 신입생 32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옛 청주 가덕중학교에 들어설 성장형 대안학교 단제고는 윤건영 교육감 체제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수정 작업이 추진돼 진보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에서 과수화상병이 각 한 건씩 추가돼 도내 발생 건수가 91건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주시 동량면과 제천시 배군면 등 두 곳의 사과 과수원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아 폐원 조치하고 나무 매몰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과수화상병은 충주시 55건, 제천시 11건, 괴산군과 음성군 각 10건, 진천군 3건, 증평군과 단양군 각 1건 등으로 피해 규모는 34.5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우리 역사 속 글로벌 무예 한류 스타로 택견을 선정하고 글로벌 택견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신윤복 풍속화에 나오는 택견을 21세기 택견과 연결한 포스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간 건데요. 택견 세계화에 대한 정책 청원과 글로벌 청원을 통해 택견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천재 화가 신윤복 선생의 대쾌도입니다. 한양 도성 앞에서 택견을 겨루는 모습인데 조선시대와 21세기 택견인이 맞대결에 나선 겁니다. 포스터 속 주인공은 택견 인간문화재 정경화 씨로 한국 역사 속 숨겨진 한류 스타 택견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제작한 겁니다. 이 문화유산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선시대 신윤복 풍속화 대쾌도에 등장한 택견을 21세기 택견과 연결지어서 소개하는 포스터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어요. 반크는 이 포스터를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도 만들어 반크 공식 사이트와 SNS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소개되자마자 좋아요는 1,700명을 훌쩍 넘어섰고 택견을 응원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크는 앞서 지난달 27일 충주 택견원을 방문해 한국택견협회, 택견보존회와 MOU를 맺은 내용도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한류 팬들을 발판으로 삼고 뒷대어 삼아서 70억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 역사 알릴 때 택견은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택견 세계화에 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책 청원과 글로벌 청원도 추진해 택견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학대 논란이 있었던 사자 바람이가 지난 5일 청주 동물원으로 이동했는데요. 낯선 환경에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이지만 야외 사육장에 나와 흙을 밟고 햇볕을 쬐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비가 그치자 야외 방사장에 나와 햇볕을 쬐고 사육사가 건넨 먹이도 곧잘 먹습니다. 바람을 느끼는 듯 하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난 5일 경남의 한 민간동물원에서 청주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수사자 바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먹이를 먹는 등 낯선 환경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비가 그칠 때마다 밖으로 나와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예전에 못했던 흙을 밟으며 이 냄새 저 냄새를 맡으며 자신의 채취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사자들보다 먹이도 더 많이 먹을 만큼 적응력도 빠릅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살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기존의 사자들보다 훨씬 잘 먹는 편이에요. 하루에 4kg 정도 급여를 하고 있고 영양 보조제, 비타민이라든지 타우린, 종합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첨가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청주동물원은 바람이가 안정을 찾는 대로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등 정밀 건강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함께 생활할 1살형 목보와 7살 여동생 도도와도 사육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익힌 뒤 순차적으로 합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전 근접한 거리에서 서로의 반응을 살펴보고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합사를 진행할 건데 바람이 나이는 이제 20살로 사람 나이로는 100살에 해당합니다. 좁은 시멘트 바닥에서 벗어나 자연에 가까운 공간으로 옮겨진 바람이는 백수의 제왕보다 동물 인권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지금은 아이 성장 골든타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아이들의 발달 지연을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024년까지를 아이 성장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해 집중 지원하는 교육회복 프로젝트입니다. 도교육청은 약식 진단 검사지 개발과 전문기관 연계 교육 등에 7억 3천만 원 상당을 투입할 방침으로 오는 2학기부터 시범학교를 선정해 책임학교와 학급, 전문기관 연계 언어치료 등 지원을 시작하고 내년엔 전체 유치원과 학교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의회가 410회 임시회를 오늘부터 열흘 동안 개최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의회는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19개 조례안과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 등 7개 동의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충북 공공의료와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대집행기관 질문이 진행되고 안지은 의원의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촉구 등 모두 10명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결국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부분은 한국어 학습입니다. 공교육에서의 한국어 집중 학습의 경우 기초 의사소통 정도가 가능하면 끝나는데 복잡한 단어와 표현이 나오는 교실 속 한국어를 따라가긴 어렵습니다. 결국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학습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이런 어떤 한국어만을 좀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레벨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을 이러한 한국어 학급에서 같이 수업받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인 한국어 교육 확대도 필요합니다. Мне он сложно дается, очень, да, очень сложно дается. Именно произношение и как бы вот да, в произношении. Чуть-чуть забросила, потому что мне сложно с произношением сейчас. 집에 가서는 한국어를 안 쓰고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증가를 시키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학부모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 대상 한글교실과 한국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들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이 서로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문화이해 교육 확대도 필요합니다. 그 무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인들끼리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약간 그 외국인들끼리 서로 약간 친구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이랑 친구하면 조금 더 빨리 습득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문화 학생 지도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체성의 혼란 등 다문화 학생들만의 특수한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교과목 지도법 등 다문화 학생 지도에도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현 교사 양성 체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생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다 보니 다문화 학생 교육은 교사들에게도 낯선 영역입니다. 다문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사들을 만드는 게 먼저인 거예요. 재교육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연수든 아니면은 석사 과정의 일종의 디그리 프로그램으로 하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졸업 후 다문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 교육 확대도 중요합니다.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모르는 상태예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을 보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학교까지 가죠. 대학교까지 가서
또 4년 동안 낭비해가지고 나왔고 또 이런 상태예요. 아, 내가 어떡하지? 충북의 외국인 인구는 등록 외국인 수만 4만 4천여 명,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합니다. 외국 국적 동포나 외국인 가정 자녀 등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7만 3천 명을 넘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키워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 교육을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로 받아들이고 다방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서점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도는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고 소매 서적업에 등록된 관내 서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역 서점 인증서를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도내시군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과의 우선 계약을 독려하고 독서 캠페인 등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선정돼 오는 9월부터 실시합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면 집에서 의료와 돌봄, 식사, 이동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최대 2년간 무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제천시가 오는 17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록 취소 대상은 전체 가맹점 7,100여 곳 중 144곳으로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유지 조건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해법으로 떠오르는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군수는 잠시 머무르는 사람까지도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며 국악과 와인, 일라이트,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영동만의 특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영동군은 이달 초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에 관광과를 신설했습니다. 옥천군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에 적용할 최저가격 보장 품목을 11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은 포도와 복숭아, 비유구, 번시구 등으로 이들 품목이 이전 3년치 평균보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50억 원 규모의 자체 기금에서 손실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